83페이지 2-2번 문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땡땡땡이란 등식이 만족될 때, 이 세 줄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임의란 말과 같은 말은 모든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만족될 때,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항등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만족된다, 성립된다 라는 뜻이니까 이게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니까 여러분이 이 식에다 임의로 아무 숫자를 실수값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0 대입해 보세요. y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뭘 얻어낼 수 있냐면 f0 값을 얻을 수 있어요. f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0. 그럼 좌변은 f0이 됐고 우변은 f0이 두 번 더 쓰면 됐으니까 2f0이죠. 근데 f0을 하나의 문자로 보시면 돼요. 우변 이항하게 되면 f0 값은 0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f0의 값을 찾아냈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 꼭 정해진 건 없는데 0의 f0의 값을 먼저 찾는 게 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x에다가 1, y에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1 플러스 1은 f1 플러스 f1이 되죠. 좌변 f2가 돼요. 우변은 f1이 두 번 됐으면 됐으니까 2f1. f2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3이라고. 2f1. 따라서 f1의 값은 2분의 3. 1번은 해결됐죠. f1의 값은 2분의 3. 그 다음에 세 번째, f-1을 구해야 됩니다. f-는 어쨌든 x나 y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될 것 같으니까 x값에 마이너스 1, 이번에는 y값에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fx 대신에 마이너스 1, y 대신에 플러스 1는 f-1 플러스 f1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좌변은 f0, 우변은 f-1 플러스 f1. 이 값은 안 해요. 0. f-1, 이 값 안 해요. 2분의 3. 따라서 f-1의 값은 뭐죠? 더하기죠. f-1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하셨나요? 네. 이런 방법. 자, 함수라는 동네는 자, 이 함수라는 동네 안에 일부 영역에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가 있어요. 이 영역에 1대1 함수가 들어있고 그 1대1 함수 자, 그 1대1 함수 내부에 다시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 1대1 대응 내부에 다시 항등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은 1대1 함수부터 해봅시다. 1대1 함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좀 길게 간 것 같다. (1대1) 함수는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함수의 그림을 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할 때 있죠? 그 관계성을 표시할 때, 여기 x, 여기 y가 있어요. 여기 x에 1, 2, 3이 있고, y에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왜 함수 얘기할 때 미팅을 좀 떠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미팅을 뭐 해봤나 잘 모르겠네요. 경훈이 미팅 해봤니? 안 해봤니? 체리는 많이 해봤지? 근데 이번 주에도 미팅 약속 있다는 소리 들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냥 미팅은 안 해봐도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남학생 여기 미팅 나온 남학생 3명 1, 2, 3번 미팅 나온 여학생 4명 A, B, C, D 이 총 4명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미팅 나온 남학생 집합을 뭐라 부른다고 그러나요? 무슨 역? 정의역. 미팅 나온 여학생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1대1 함수는 이런 느낌이야. 남학생 3명끼리 서로 미팅하기 전에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우리 3명이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정하고 제일 먼저 선택된 사람이 제일 먼저 번호를 받은 1번 번호 받은 사람이 여학생 중에 한 명 원하는 학생을 찍으면 그 다음 사람은 절대 친구가 찍었던 여학생 찍지 말자. 친구가 좋아하는 여학생 찍는 그런 쓰레기 짓을 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래? 알겠어. 나 그럼 난 A를 선택할래. 2번이 나는 C를 선택할래. 3번이 나는 D를 선택할래. 이렇게 해서 미팅이 끝나요. 그러면 남학생은 해피입니다. 근데 여학생은 언해피라고 했죠. 남학생은 미팅 끝난 다음에 뭐 서로 막 하이파이브 하고 야 역시 우리 친구들이야. 우리는 의리 너무 잘 지켜. 우리 의리는 의리의리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학생끼리는 모여가지고 미팅 끝난 다음에 이 A, C, D가 B한테 미안해. 미안할 건 없는데 그냥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B는 아니야 괜찮아. 나 원래 나올 생각도 없었어. 나 먼저 갈게. 그럼 돌아서는 그 친구의 뒷모습 보면서 여학생 3명은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1대1 함수예요. 남학생만 해피, 여학생은 완벽한 해피가 아닌 이런 케이스. 결론, 공역 중에 치역이 일부가 되고 선택받지 못하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함수. 그게 1대1 함수예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먼저 봅시다. 1대1 대응은 좀 전에 그 개념을 다시 보완한 겁니다. 여기 미팅 나온 남학생 1, 2, 3 여기 미팅 나온 여학생 A, B, C 주선자 F가 아까는 인원수를 잘못 만든 거예요. 3대3 미팅이나 4대4 미팅을 했어야 되는데 인원수를 잘못 맞추는 바람에 이렇게 한 명씩 선택을 못 받았죠. 이번에는 3대3 미팅이에요. 남학생들이 또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우리 저번처럼 친구 선택한 여학생은 찍지 말자. 그래서 찍어요. 1이 B를 찍어. 2가 A를 찍었어? 그럼 3은 D를 찍는 겁니다. 갑자기 D죠. 네. C를 찍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1대1 대응이에요. 남학생도 해피, 이제는 여학생도 해피해. 이해하시죠? 이런 게 1대1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등함수는 항등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항상 같다라는 뜻이냐면 여기 X값 남학생 있어요. 여기 여학생 Y가 있어요.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번 남학생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2번 남학생은 자기 자신을 선택해요. 3번 남학생 자기 자신을 선택해요. 좀 이상한 미팅이네. 자기가 자기를 선택하는 미팅. 이게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x가 주어지면 그 x가 함수값이 되는 항상 자기와 똑같은 답이 나오는 함수. 그게 항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상수함수가 남았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여기 1대1 함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이 네모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1대1 함수가 아닌 부분에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 상수함수는 여기 x값 1, 2, 3, 4 여기 y값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미팅 나왔는데 남학생이 전부 다 b만 찍었다 칩시다. 남학생 4명이 모두 다 b만 찍었어요. 이런 함수. 그럴 수 있잖아. 미팅 나왔는데 함수의 정의는 뭐였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함수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함수의 정의는
x값 각각에 짝지어지는 대응되는 y값이 오로지 한 개면 돼. 1번 남학생한테 물어봐. 2번 남학생한테 물어봐. 3번 남학생한테 물어보고 4번 남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야, 네가 찍은 여학생이 한 명이야? 했을 때 네, 딱 한 명이에요. 그럼 함수가 되는 거야. 야, 1번 네가 찍은 여학생이 한 명이야? 네, 딱 한 명이에요. 누구니? B요. 2번 네가 찍은 여학생 한 명이야? 네. 3번 네가 찍은 여학생이 딱 한 명이야? 예, 딱 한 명이에요. 4번 네가 찍은 여학생이 딱 한 명이야? 예, 한 명이에요. 다만 그 한 명이 하나로 겹칠 뿐이지. 한 명이 다 모인 거예요. 한쪽으로. 어떻게 얘가 이쁜 거를. 그래서 이 함수를 보통 우리가 김태희 함수라고 불러요. 없는 말이야. 웃자고 하는 소리야. 학교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저 김태희 함수야.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얘가 이뻐서 하나는 다 찍는 거지. 정확한 명칭은 상수함수입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이래. 보통 그 함수의 그 대응 관계 있죠?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것들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를 말한다라는 거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정의대로 움직입니다. 선생님, 1대1 함수의 그림은 이런 그림을 대략 말하는데 수학적 정의는 뭐죠? 그러면 이게 정의입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x1과 x2 서로 다른 x값이라는 얘기예요. x1과 x2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x값, 서로 다른 남학생. 그럼 fx1과 fx2가 다르다? x1이 찍은 여학생, x2가 찍은 여학생이 다르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다르면 그들이 선택한 여학생도 다르다. 이게 아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1번 남학생이 A를 찍어. 그럼 2번, 3번은 A를 찍지 않는 거예요. 그죠? 2번이 C를 찍어. 그럼 3번은 1번과 2번이 찍은 A, C를 뺀 나머지 원소 중에 하나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아셨죠? 이게 기본적인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예요. 그럼 선생님 1대1 대응은 뭐죠?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대1 함수의 정의에다가 뭐까지 섞인 거냐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것까지 섞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앞쪽에는 1대1 대응을 보세요. 1대1 대응은 공역 전체는 A, B, C, D인데 치역은 실제로 A, C, D밖에 안 되죠. 따라서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같지 않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이 포함되어 있잖아. 맞죠?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포함되어 있지. 그럼 1대1 함수 안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가 있긴 있어. 우리 그거를 좀 더 이름을 자세하게 1대1 대응이라 부르는 것 뿐이야. 근데 1대1 함수 안에는 꼭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걸 포함해서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그 1대1 함수 중에 이번에는 치역과 공역이 알고 보니까 공역이 ABC인데 치역도 ABC네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킨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인 동시에 1대1 대응이야. 알겠죠?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됩니다. 근데 그 1대1 대응 안에 좀 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게 항등함수인데 어떤 조건이 만들어진 거냐면 x값이 들어가요. 어디에? 함수 f에. 들어가면 그 함수값이 그냥 처음에 들어왔던 x값이 답이 되는 겁니다. 1 들어가면 1이 답이고 2가 들어가면 2 들어가고 3 들어가면 3이 답이고 a 들어가면 a가 답이고 x 들어가면 x가 답인 거예요. 이게 항등함수의 수학적 정의예요. 간단하죠? fx는 x인 함수, 항등함수. 자, 그럼 상수함수의 수학적 정의 봅시다. 상수함수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라는 뜻이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함수값은 하나의 상수를 갖게 돼요. 하나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은 항상 하나의 값을 갖는다. 이 k는 상수인 겁니다. 그 상수는 문제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특정값 하나만 같습니다.
그럼 상수함수로만에 정의되면 F1도 K, F2도 K, F3도 K, F4도 K, F100도 K, F는 무조건 함수값을 K라는 하나만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게 상수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 이게 함수 구조의 그림도 받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거를 문장으로,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적 수식으로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수학적 식으로 봤다면 이제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배운 순서대로. 그럼 1대1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보통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1대1 함수에 그냥 예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이 지수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지수함수가 전형적인 1대1 함수 형태의 그래프예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묻지 마세요. 그럼 그때가 써야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왜죠? 왜냐면 일단 함수는 맞나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함수 구분할 때 뭐 했었냐면 y축에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었죠. y축에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이면 기억 안 나? 이거 했잖아. 어떤 함수가 있어요. y축에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어. y축에 평행한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그래프가 항상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 어떤 점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본다 하더라도 항상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얘는 함수예요. 됐니? 함수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였죠. 2차 함수 포물선. 얘도 무수히 많은 y축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근데 그을 때마다 항상 만나는 교점은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이야. 됐지? 자, 그 다음 봐. 좀 전에 그렸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 다음에 2차 함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포물선. 둘 다 함수야. 둘 다 함수인데 왼쪽 거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2차 함수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왜죠? 라고 물어보면 아까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게 정의였잖아요. x1과 x2 서로 다른 x값이라면 그 서로 다른 x값이 찍어낸 y값도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돼.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근데 2차 함수는 이 정의대로 움직이진 않아. 뭐 예를 들어 여기 x값 하나를 찾아요. 이게 x1이에요. 여기 x값 하나를 찾아. 이게 x2예요. 딱 봐도 x1과 x2는 틀리죠. 근데 y값이 똑같아요. 아니 x값이 틀려. 근데 함수값이 같게 나와. 그럼 이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죠. 됐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함수의 대응 관계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x1과 x2라는 서로 다른 남학생이 있어. 근데 똑같은 y값 하나를 간다는 뜻은 똑같은 같은 여학생을 찍었다는 뜻이야. 근데 1대1 함수는 그러지 말자고 그랬잖아. 친구가 찍은 여학생 찍지 말자. 이 약속이 1대1 함수인데 얘는 그걸 어겼잖아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1대1 함수가 맞죠. 어떤 x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찍어내서 나온 함수값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축과 평행, 좀 전에는 y축과 평행 지수는 무수히 많이 가서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했다면 이번에는 x축과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어보세요. x축, 정확히 말합시다. x축에 평행한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어요. x축에 평행한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습니다. 근데 그 직선을 그을 때마다 이 파란색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하나죠. 그러면 1대1 함수입니다. 이해해보세요. x축과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어요. 그때마다 이 파란색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가 되는데 한 개인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두 개씩 나오는 구간이 발생하나요? 그러면 1대1 함수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앞으로 1대1 함수인이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한 다음에
X축과 평행한 지수를 무수인이 많이 그어봐요. 그래프와 만나는 거점이 계속 한 군데만 나와. 그럼 1대1 함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 군데가 아닌 데가 있네? 그러면 1대1 함수는 아닌 거예요. 자, 이해 다시 보세요. 이 그래프가 1대1 함수입니다. 그렇죠? 함수이며 동시에 X축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 얘가 1대1 함수다. 근데 얘는 왜 1대1 함수이긴 한데 1대1 대응은 아니냐면 1대1 함수는 공역 전체는 이거예요. 공역 전체는 이 y값 전체. y축 전체, 실수 전체인데 실제로 나타나는 함수값은 여기서만 나타나잖아. 그렇잖아요? 실제로 나타나는 함수값은 양의 범위에서만 나타나잖아. 그럼 이 얘기는 빨간색이 공역, 주황색이 치역으로 본다면 치역이 공역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대1 함수까지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이 있죠.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1대1 대응 그래프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래프.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3차함수 모양의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런 그래프들이 대표적인 다시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함수는 확실해. y축과 평행한 지수를 무수히 많이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네? 그럼 일단 함수. x축과 평행한 지수를 무수히 많이 그어봤더니 항상 한 점에서 만나네? 일단은 1대1 함수. 1대1 함수 시작했는데 좀 얘는 공역 전체가 y축 전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찍히는 y값 봐봐. 찍히는 y값을 보니까 얘는 찍히는 y값이 다 찍히잖아. 다. 다라는 게 뭐야? 실수 전범위에서 치역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네? 그러면 얘가 1대1 함수 중에도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도 지금은 여러분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항등함수도 정역 범위가 제한적이면 항등함수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역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근데 정역 범위가 제한이 없다면, x값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면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잘 아는 함수예요. 이거. 이게 뭐니? 기울기 1짜리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x. 이게 항등함수예요. 이 그래프 잘 봐봐. x에 1 집어넣으면 y 1 나오잖아. x에 2 집어넣으면 y 2 나오잖아. x에 a 집어넣으면 y에 a 나오잖아. x, y가 서로 같으니까. 됐지? 이게 항등함수예요. 상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겨요. 이게 x축, 이게 원점, 이게 y축. 상수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y축 평행한 직선, y는 상수. 이런 걸로 나와요. 왜 그렇죠? 어떤 x를 대입해도 늘 똑같은 상수값 하나만 답이에요. 뭐 예를 들어 1,0, 1,3, 2,3, 3,3, 4,3, 5,3, 6,3 이 그래프 이름은 y는 3 그런 걸 말해요. 이게 상수함수예요. 항상 일정한 함수값만 갖는 함수. 아시겠어요? 자, 이거 이렇게 설명드린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함수는 총 4가지를 배워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 중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과 항등함수는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관계예요. 항등함수가 제일 안에 들었고 그 다음 1대1 대응, 그 다음 1대1 함수. 됐죠? 상수함수는 1과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익혀두시고 또 하나만 추가로 가끔 이 1대1 함수 있죠? 1대1 함수는 아까 말한 이렇게 시험 문제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1대1 함수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주어져 있는 fx는 1대1 함수일 때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줍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 fx가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가 서로 다를 때 이 말을 들으면 fx는 1대1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와요.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왜죠? 왜요?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너 배웠어, 명제에서.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한 명제. 대우라고 배웠잖아요. 여기는 이 밑에 부분이 1대1 함수를 뜻하는 명제라면, 문장이라면, 위에 있는 이거는 주어진 밑에 있는 문장의 대우가 되죠. 그럼 밑에 있는 게 1대1 함수를 뜻하는 문장이라면 위에 있는 것도 1대1 함수를 뜻하는 문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또 못 알아차려서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말고 1대1 함수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물음에 답하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1대1 함수인 것만 1대1 함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2번 1대1 대응인 것만 골라라. 항등 함수인 것만 골라라. 상수 함수인 것만 골라라. 1대1 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함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함수는 되죠? y축과 무수히 많은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다 한 개씩이기 때문에 함수는 맞고 1대1 함수가 되려면 x축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어서 항상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인지 확인해야 돼요. 네, 한 개씩이네요. 얘는 아니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잖아요. 1대1 함수가 아니고 얘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네요. 1대1 함수가 맞고 얘도 항상 한 개 점에서 만남으로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1대1 함수가 되고 이 중에 1대1 대응인 걸 찾으시오 그러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됩니다. 공역이라는 거는 y값 전체. 근데 선택된 y값도 전체잖아요. 지금 점을 몇 개, 선을 몇 개밖에 안 그어서 그렇지 이거 계속 긋는다면 만나는 교점은 항상 한 개씩이 나오겠네요. 그것도 양수, 음수, 영 구분 없이 모든 실수 범위에서. 그래서 기역, 그 다음 디귿이 답이에요. 리을은 1대1 함수이지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가 공역은 y값 전체인데 실제로 치역은 음수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3번 디귿 항등함수인 걸 골라라. 이 중에 항등함수는 특별한 말 없이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실수 전범위에서 y는 x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y는 x의 그래프 찾으세요. 디귿이네요. 디귿이 y는 x잖아. 상수함수인 걸 골라라. 니은이 정답이죠. 니은 이렇게 된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오로지 한 개 대응되는데 그 x값이 틀릴 때마다 y값도 다 틀려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무슨 형태냐면 일단 직선의 형태예요. 형태는 1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직선의 형태겠죠. 근데 p값이 양이면 이렇게 하는 함수겠죠. p값이 양이면 기울기 양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p값이 만약 음이 되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함수, p값이 만약 0이면 그때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x축 평행한 fx는 q 혹은 y는 q라는 x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세 개 중에 1대1 대응을 찾으라면 얘는 아니래요.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얘는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얘도 1대1 대응이 맞아요. 근데 구간을 그러면 조건을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p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p가 음수일 때를 나누어 본다.
p가 양수가 되면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가 된다. 근데 다 그리는 게 아니죠? 이 구간에서만 그래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끝점을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이쪽 끝점을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됐니? 근데 보니까 그래프 구조가 여기 x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나오잖아. y값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구예요? 0이네요. 마이너스 1, 0이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그래프의 구조상 x값이 가장 클 때가 1인데 y값도 가장 크네요. y값, 나와 있는 y값이 가장 큰 값은 4잖아. 1,4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나간다. 됐니? 그럼 대입하면 됩니다. 이 식에 지금 y는 px 플러스 q라고 돼 있으니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1, 0을 대입합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 다음 1,4를 대입해요. y에 4, x에 1, p 플러스 q. 그럼 둘을 더하면 p가 없어지고 2q의 값이 4가 되므로 따라서 q값은 2. q가 2가 되면 p값은 2. 그럼 완성된 식은 y는 2x 플러스 2. 이게 답이 되고 일단 pq 값은 2와 2가 되니까 곱하면 4가 되긴 하겠죠. 자, 근데 이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 아닌 이 경우도 1대1 대응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는 함수도 1대1 대응이죠. 근데 범위의 왼쪽 끝값이 x값이 마이너스 1. 오른쪽 끝값은 x값이 플러스 1. 근데 범위 중에 x값이 마이너스 1 때가 y값이 가장 클 때예요. 이게 마이너스 1,4라는 점이 된다는 뜻이고 y값 중에 가장 작은 y값은 0이니까 1,0을 이 그래프가 지난다는 뜻이죠. 또 마찬가지로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y에 4를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p 플러스 q. x에 1을 대입하면 y 0 대입해요. p 플러스 q. 연립해서 풀다 보면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2q의 값이 4. 따라서 q값은 2. 그 다음 p값은 q값이 2면 p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완성된 함수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pq값, 여기서 pq값은 얼마였나요? pq값은 4. 여기서 pq값은 마이너스 4. 정답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죠. 아셨어요? 부집합 xy가 있어요. 근데 이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얘가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fx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일단 모양이 직선의 형태잖아. 최고차가 x밖에 안 되니까 기껏해야 1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1차 함수니까 직선의 형태겠지. 근데 이 직선이 a 값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라는 얘기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근데 a는 x 앞에 있는 개수고 그건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데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겠지. 기울기가 0이면 x축 평행 직선이 될 테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중에 1대1 대응을 찾으라 합니다. 1대1 대응은 일단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얘네 셋은 전부 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전부 다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 함수는 다 맞아.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y축과 이제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여야 돼. 근데 첫 번째와 마지막 거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얘는 아니라고.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잖아.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개 그래프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지금 범위가 이 직선을 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 이 직선 중에 어디만 그리냐면 이 구간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이 직선은 무한히 위아래로 뻗다 보니까 x값 범위 중에 이런 값이 나타나겠죠. x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적당히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보다 커나갔고 1보다 작고 같은데 1을 대략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만 그려질 거 아니야. 딴 데서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빨간색 부분에서만. 됐니? 그럼 나머지는 잘라내라는 얘기지. 어차피 안 나오는 범위잖아. 여기는 없다는 얘기야. 여기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나오는데 x의 범위는 잡았는데 y 값의 범위를 보니까 y가 가장 낮을 때가 뭐예요? 0이라는 얘기라고. y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0이잖아. 0. 근데 이 그래프상 가장 낮은 위치가 여기잖아. 이게 y값 0일 때야. 그리고 이 그래프상 가장 높은 위치가 y가 3이라고. 이게 3이라는 얘기예요. y는 3.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만약 점으로 본다면 x값이 1일 때 y값이 0인 1,0이라는 점이 된다는 뜻이고 자, 여기 있는 점은 x가 1일 때 죄송해요.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x가 1일 때 y가 3이라는 점이 돼. 근데 이 직선이 이 직선을 말하잖아요. 위에는 이 직선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직선이 결국은 두 개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라 마이너스 1,0과 1,3을 지나갑니다. 지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냐면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해본 거예요. y의 fx가 실제로는 y를 말하잖아. y값을 말하잖아. x를 집어넣어서 함수 값이니까 y값이겠지. y의 첫 번째 위에 있는 점 y에 0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두 번째 점 x에 1 대입하면 y가 3 나오죠. 그럼 좌변 3, 우변은 x에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그래서 열림반에서 주는 거야. 중2 때 배웠던. 위에서 아래를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2b의 값은 3이 되고 따라서 b값은 2분의 3이 돼. b값이 2분의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a값도 2분의 3이 되겠죠. a값 2분의 3, b값 2분의 3. 이번에는 이 경우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오른쪽에는 이 경우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지. 무한히 뻗는 직선인데 거기서 적당히 내가 여기 있는 이쯤을 x값 마이너스 1로 본 거고 왜냐면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릴 수 있냐면 x값은 1까지 그린다고 해서 여기를 대충 1로 본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다 그려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겠지. 구간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지운다 보면 어차피 나머지는 안 그려질 테니까 나머지 지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x값은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 x값은 1이 최대값인데 y값은 안 그렇잖아요. y값은 0이 최소값이야. 근데 구간 중에 y값은 높낮이를 말하는데 y가 가장 밑에 있을 때가 0이라고. 이게 0이라는 얘기야.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y값 3이잖아. 그럼 이게 3이라는 얘기지 뭐. 그리고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나온 거죠. 이 점의 좌표는 1,0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되는데 이 그래프는 다시 이 그래프를 작성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저 직선에다 뭘 대입했냐면 마이너스 1,3과 1,0을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y에 3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식 x에 1, y에 0. 그럼 0은 a 플러스 b. 위에서 아래를 더해봐요. 더했더니 2b는 3이 되겠죠. 따라서 b값은 2분의 3. 근데 이제 b값이 2분의 3이면 a값은 집어넣어서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4ab의 값을 구하시오. ab의 값은 얼마냐면 답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ab의 값은 4분의 9가 되고 여기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몇 배 하는 거냐면 4배를 하는 거니 따라서 4ab의 값은 9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다.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9 두 개가 답이다. 라는 거죠. 함수의 개수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번 그냥 함수의 개수만 구하랍니다. 자, 이쪽은 뒤쪽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파트와 관련이 많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안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나마 배웠죠? 그 정도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래요. x에서 y가 가는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함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x값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하나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는 x값이 한 번은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 이상 금지인 거예요.
누가? x의 값이. x의 값이 한 번은 출발하는데 두 번 이상 출발 금지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A한테 물어봐. X 집합. 남학생 중에 A라는 남학생 있어요. 야, A, 너 누구 찍을 거야? 응? 여학생이 3명 있네? 1, 2, 3? 그럼 1, 2, 3, 3명 중에 한 명을 뽑겠지. 라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한꺼번에 3명을 선택하는 건 함수가 아니야. 3명을 이 3가지는 3명을 모두 다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상 A가 1을 선택하면서 함수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2를 선택하면서 함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3을 선택하면서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3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B는? B도 3가지예요. A와 관계없이 B도 자기 마음대로 3명 중에 한 명 찍을 거 아니에요. C도 3가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이거를 중학교 때 우리가 합배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떨 때는 더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곱해야 돼.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하죠? 네? 경우의 수 중에 어떨 때는 합치고 경우의 수를 각각 경우의 수를 합치고 어떨 때는 곱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곱하고 어떨 때는 합치냐면 동시에 발생하면 곱하는 거고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덧셈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시간적으로 같이 다다닥 그 동시에 될 수도 있겠지만 순차적 발생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발생해도 된다는 얘기야. 결론 얘는 모두 다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모두 발생.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잖아. 여기 집이 있어. 행복한 우리 집, 즐거운 우리 학교. 행복한 우리 집에서 즐거운 우리 학교를 가. 근데 버스 노선이 2개 있어. 1호선, 2호선. 지하철 노선이 3개 있어요. 100번 버스, 200번 버스. 지하철 노선이 1호선, 2호선, 3호선. 그럼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버스 2가지, 지하철 3가지. 얘네들은 덧셈해야 돼요. 5가지. 왜? 내가 집에서 학교 갈 때 100번 버스를 타든 200번을 타든 1호선, 2호선, 3호선 총 5가지밖에 없어. 집에서 학교로 가. 근데 중간에 뭘 걸칠 거냐면 도서관을 걸칠 생각이에요. 집에서 도서관 가는데 버스 노선이 100번과 200번.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지하철 노선이 1호선, 2호선, 3호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버스가 2가지, 지하철은 3가지. 근데 집에서 도서관 거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보면 100번 버스 선택하면서 지하철 1호선, 아니면 지하철 2호선, 아니면 지하철 3호선. 3가지. 200번 선택하면서 200번 1호선, 200번 2호선, 200번 3호선 또 3가지. 3가지가 3가지, 총 6가지. 결론은 2와 3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곱하고 어떨 때는 더하냐는 거지. 곱하는 이유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이 사건이 완성이 되려면 버스라는 경우의 수도 선택을 해야 되고 동시에는 아니야. 버스 타면서 동시에 지하철 탈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는 버스를 선택한다. 그리고 지하철도 선택한다. 버스도 선택하고 지하철도 선택하고 모두 다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합은 버스를 선택하면 지하철 못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 버스를 선택하면 지하철을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선택하면 버스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의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되면 나머지 경우는 버려지는 케이스라고. 이게 합이고 동시에 혹은 모두 다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의 수는 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중국집에 들어왔어. 점심 먹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나는 점심 먹으러 들어왔으니까 밥을 한 끼 먹을 거 아니야? 메뉴 중에 메뉴 중에 하나만 고를 생각이에요. 근데 보니까 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밥 종류가 4가지가 있어. 차림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메뉴를 보고 점심에서 점심 메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3 더하기 4예요. 면을 하나 고르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한 메뉴만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밥권으로 배우면 면은 안 먹는 거예요. 따라서 두 사건 중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발생할 때 하나는 저절로 버려지는 사건, 합사건이에요. 이렇게 돼서 합을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네가 집에서 이제 외출을 할 거야. 근데 옷장을 뒤져봤어. 아, 왜 이렇게 옷이 없어? 옷장을 뒤져봤더니 윗도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아랫도리가 네 종류가 있어. 그러면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코디해서 바깥에 나갈 때 입을 외출복을 입는 코디의 가지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3 더하기 4니? 그럼 너는 윗도리 하나 입으면 아랫도리 안 입는다는 뜻이에요. 아랫도리 하나 입고 윗도리 안 입는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겠다는 얘기지. 뭐 큰일 난다. 이건 변태가 문제 아니고 범죄가 돼. 이건 뭐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곱해야 되는 거지. 윗도리를 선택하면 동시에 아랫도리를 선택해야 돼요. 물론 윗도리 입으면서 동시에 아랫도리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위에 걸 입으면서 그리고 아래 것도 같이 입어야 된다는 얘기지. 두 사건을 같이 발생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곱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가 3가지. 그럼 이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 덧셈이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면 A가 뭔가 원소를 선택했어. 그럼 B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B가 선택을 안 하면 함수가 안 되잖아. X값은 모두 다 한 번씩은 출발을 해야 돼. 2번 이상 가면 안 될 뿐이고. 안 가면 안 돼. 근데 합의 법칙은 뭔가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잖아. 그럼 A가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했어. 그럼 B, C는 선택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게 합의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원소 하나를 선택해. 그리고 B도 원소 하나를 선택해. 그리고 C도 원소 하나를 선택해야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선택한 게 누구냐는 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A도 선택, 그리고 B도 선택, 그리고 C도 선택, 모두 다 선택, 곱인 거예요. 27가지. 그래서 만약에 원소가, 이건 문제는 아닌데, 원소가 만약 하나 더 늘었어. 4가 있었어. 그럼 그때는요? 그때는 333의 곱이 아니고 444의 곱이겠죠.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중에 하나. B도 4가지 중에 하나. C도 4가지 중에 하나. 곱하면 64가지. 하다 보니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공역의 개수가 미시되고 정의역 개수가 지수가 되더라는 얘기죠. 이해했니? 근데 이걸 한글로 쓰기 조금 뭐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정의역 개수가 m개예요. 공역 개수가 n개예요.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이게 공식이에요. n의 m제곱. 이게 공식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공식이고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1대1 대응의 개수. 그럼 1대1 대응은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예요. 그렇죠? B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1대1 대응이잖아. 1이 찍었던 여학생은 2는 못 찍는 거야. 그럼 남은 거는 2가지가 남겠지. 2 아니면 3 중에 하나 찍겠죠. 그럼 C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는 1가지밖에 없어요. 3부터 내려가면서 자연수까지 모두 다 곱하는 거구나. 이걸 여기 맞춰서 써보면 공역개수를 말합니다. 공역개수 n개, 그 다음 n-1개, 그 다음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곱하기 1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공역이 10개면 1대1 대응의 개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7, 6, 5, 4, 3, 2,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그게 1대1 대응의 개수고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역의 개수입니다. 왜죠? 왜냐면요. 왜냐면요. 상수함수면 크게 3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 경우에서는.
왜 세 가지가 나오냐면 A, B, C가 모두 다 1을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은 A, B, C가 모두 다 2를 선택하는 한 가지. A, B, C가 모두 다 3을 선택하는 한 가지. 총 세 가지가 나와요. 알고 보니 공역의 개수만큼 상수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나요?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 A, B, C 1, 2, 3, 4, 5 X에서 Y로 가는 함수 얘의 개수는 아까 공식이 뭐였죠?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가 미시되고 정역 개수가 지수가 되죠. 125 가지 개 그게 정답이고요. 2번 1대1 함수의 개수는 그냥 A한테 물어보는데 한 명한테 물어보는데 A 너 경위수 몇 가지야? 나 5가지. B 난 4가지. 왜? A가 찍고 나 못 찍어. C 너는 경위수가? 난 3가지. 왜? A 찍고 B 찍고 나 못 찍어. 나머지 3개 남잖아. 그럼 다 찍었네. 남학생이 더 이상 없잖아. 정답은 60가지.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수 5가지. 됐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합성함수.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뭐냐면 이게 설명하는 방법이 참 제각각이야. 선생들마다. 하나의 개념인데 어떤 예를 드냐에 따라서 막 설명이 제각각인데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꼭 이 설명이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예를 이거로 들도록 할게요. 1시간을 분으로 나타내면 곱하기 60 해야 되죠. 60분이 됩니다. 60분을 다시 초로 환산하게 되면 또 다시 60을 곱해야 돼. 1분당 60초니까 그럼 60분이면 60 곱하기 60 3600초가 되겠죠. 됐니? 그럼 2시간이면 120분 120분은 몇 초인가요 그러면? 여기다 또다시 2를 곱하면 되니까 7200초가 되겠죠.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럼 만약 X시간이 주어진다면 60X분 그럼 만약 이게 주어진다면 3600X초가 되겠죠. 됐네. 시간은 분을 거쳐서 초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분은 필요 없어. 난 1시간이 몇 초인지를 바로 알고 싶어. 난 2시간이 몇 초인지를 바로 알고 싶어. 그럼 중간에 다리 거치지 않고 X시간이면 3600초라는 거를 바로 알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니? 가운데 분이 다리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난 다리가 필요 없고 시간에서 초로 바로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있던 어떤 함수를 기준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2개 이상의 함수가 섞여 있는 이걸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2개 이상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됐니?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간에다가 3600을 곱하면 초가 나온다는 뜻이죠. 중간에 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는 간단히 들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x가 있어요. 그 x의 원소가 그냥 스몰 x라고 합시다. 여기 y가 있어요. 여기 y 원소를 스몰 i라고 합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래서 x가 y를 이렇게 선택했어. 됐니? 이랬을 때 여기는 x가 정의역이 되죠.
여기는 y는 공역이 됩니다. x가 y한테 야,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y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뒷말이 남았어. 이거를 그러니까 g를 통해서 z한테 전해줘. 이거예요. 그럼 y는 알고 보니까 제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놨더니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전달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 역할하는 전달자 역할. 그래서 y가 z한테 야 z x가 너 좋아한대. 그러다 보니까 함수 f에서는 x가 정역, y가 공역이죠. 근데 함수 g에서는 y가 정역이 되고 z가 공역이 되는 겁니다. 결국 y는 함수 f에서는 공역의 역할을 했다가 함수 g에서는 정역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나요? 결론이 뭐죠? x가 z를 직접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 다리 생각해보면 y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하고 싶어. 그럼 x가 z한테 직접적으로 y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고 싶은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를 합성함수라 말하며 기호로는 G 합성 F. 그럼 뭐 G 도트 F. 이 동그라미 기호를 쌤들 다 다르게 불러요. 나는 그냥 G 합성 F라고 한글로 부르는데 어떤 분은 G 도트 F, 어떤 분은 G 도트가 그냥 점이잖아. 점이란 뜻이에요. DOT, 닷, 원래는 닷인데 G 도트 F. 어떤 분은 뭐 서클이라는 분도 계세요. G 서클 F. 원처럼 생겨서 동그라미 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G 합성 F. 됐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생긴 이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잊지 마. 이제부터는 합성함수는 두 개 함수가 아니야. 기호를 그냥 G 합성 F로 썼을 뿐이지 이제는 두 개 함수가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의 함수가 된 거예요. 하나의 함수. 알겠죠? 두 개가 아니라 뭐 합성함수 말하면 두 개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합성이 된 결과는 그냥 한 개의 함수야. x에서 z로 바로 이어지는 합성함수라는 하나의 함수가 된 겁니다.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 기호를 잘못 쓰신 거 아닙니까? 왜? 합성 기호를 이렇게 동그라미에 쓴다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 이걸 합성 기호로 쓴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순서로 보니까 F에서 G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F를 먼저 쓰고 G를 나중에 써야지. 왜 G를 앞에 쓰고 F를 나중에 쓰나요?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잘못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표기법입니다. 왜죠? 라고 물어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앞쪽에서 보면 함수 F에서 보세요. 함수 F에서 X라는 정역 원소를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함수값은 Y죠. 맞나요? 함수 G를 보세요. 함수 G를 보라는 얘기는 두 번째 동그라미와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라는 뜻이에요. 함수 G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그 값은 Z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된다 지금? 이해 못하면 지금 얘기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쌤 Y는 여기 있는 Y는 fx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Y 대신에 fx를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Y니까. 그럼 G 가로 fx는 Z 이렇게 되네. 되네. 근데 밑에는 이 그림에서는 어쨌든 합성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데 순서로 말하면 거꾸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써서 이거의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의 함수에다가 x를 대응시키면 선생님 가로 외치죠? 그냥 하나의 함수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함수.
이 함수에다가 x를 대응시키면 그 결과는 z가 돼요. 됐니? 얘는 합성함수의 표기법이에요. 앞으로 표기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하지만 합성함수를 계산하는 연산법은 다음처럼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건 합성함수, 밑에 있는 건 합성함수의 표기법, 위에 있는 거는 그 합성함수를 연산하는 연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한 왜 F 합성 G라고 쓰지 않고 G 합성 F라 써서 거꾸로 순서를 배열하는 바람에 저희를 헷갈리게 하는 걸까요? 는 잘 봐. 여기 봐봐. 위에는 연산법 봐봐. X가 우리가 봤던 순서대로 X가 먼저 F에 대응된 결과를 다시 G에다 대응시키잖아. X를 집어넣어서 F를 거쳐가게 만든 다음에 다시 걔를 G에다 집어넣어서 Z로 가게 만들잖아. 됐니? 그러다 보니까 X 옆에 바로 F를 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바로 F에 대응시키는 모양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됐니? 그래서 X 옆에 바로 F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X를 F에 대응시킨 다음에 다시 그 값을 마지막에 함수 G에 대응시킨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배열하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인 설명으로 맞다고 수학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아니 F 합성 G니까 F에서 G로 가는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F를 쭉 F엔터 보냈다가 다시 G로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X를 F로 보냈다가 다시 그 결과를 G로 보내자서 Z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이렇게 쓰게 되면 X를 F에 보냈다가 다시 G로 보내든 오히려 더 이상한 연산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더 헷갈리는. 앞으로 보냈다가 다시 G로 보내는. 그럴 바에는 이렇게 쓸 바에는 조금 헷갈리지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헷갈려도 대응 관계로 본다면 이게 좀 더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거꾸로 배열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에서 G로 하는 함수야? 그럼 쓸 때는 G를 먼저 쓴다는 얘기죠. G를 먼저 쓰고 나중에 간 함수를 먼저 쓰고 합성기호 쓰고 처음에 간 함수를 마지막에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얘는 표기법이고 얘가 연산법입니다. 무슨 소리야? 얘가 표기법이고 얘가 연산법입니다. 됐니? 자, 예를 들어서 F 합성 G 1 이렇게 쓰면 이건 표기법이에요. 그럼 연산법은 1을 먼저 G에다 대응시키고 그 결과를 다시 F에다 대응시킨다. 이게 연산법이에요. 느낌은 약간 합성 기호가 없어지면 이 동그라미 있죠 가운데 합성 기호가 없어지면서 가로가 뒤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1쪽으로 통째로 가로가 쳐지는구나.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없어지면서 이 가로의 위치가 휙 뒤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G 합성 F 3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이 3을 F에다 먼저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3을 F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결과를 다시 G에다 대응시키세요. 이렇게 표기법과 연산법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만약 이제 좀 문제를 좀 해볼게요. fx가 좀 쉽게 x라고 칩시다. gx는 x제곱이었어요. x 플러스를 할까요? 네, x 플러스 1. gx는 x제곱. 자, 이랬다면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면 g 합성 f 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표기법이죠? 이건 표기법이에요. 느낌이 이런 거야.
여기 x가 있어. 여기 y가 있고 여기 z가 있어. 근데 f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그 함수의 명령은 이거야. x 플러스 1을 x제곱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 g라는 함수가 있어요. y에서 z라는 g라는 함수. 이 g의 명령은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f 안 먹지. f라는 함수는 이 f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명령을 가져요. g라는 함수는 x제곱이라는 명령을 가져요. 여기다가 2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얘는 뭐로 나오죠? 3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들어간 값에 1을 더하는 게 함수 f의 명령이죠. 그럼 함수 g의 명령은 이번에는 3이 돌아왔죠? 아까 y는 공역 역할인데 이제는 함수 g에서는 정역, 들어가는 역할이에요. 나오는 역할이 아니고. 그럼 3이라는 원소를 이 함수 g에 대응시키면 3을 제곱한 값, 9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는 3을 거쳐 9로 가니 직접적으로 한다면 2는 9에 대응된다. 2라는 함수를 f에 집어넣고 2라는 값을 f에 집어넣고 그 값을 다시 g에 대응시키면 이 값은 9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됐니? 자, 이거를 개념은 이런데 매번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매번 그림 그려가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풀도록 합니다. G 합성 F2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표기법이야. 빠르게 연산법을 정리하셔야 돼요. G 가로 F2라고 쓰시면 되고 순서는 첫 번째 F1을 먼저 구합니다. 여기 가로 하나 먼저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F2는 들어온 값에 1을 더하는 게 함수 F니까 2 더하기 1, 3이 되네. 그럼 두 번째, 이 F2 자리 대신에 빠르게 3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G3의 값은 함수 G는 들어온 값을 제곱하는 게 명령이니 9가 되더라. 됐니? 따라서 이 값은 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반대로 써봤다 칩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반대로 써봤어요. F 합성 G 2. 그럼 얘는 이게 표기법이었죠? 연산법은 2를 먼저 G에다가 대응시켜서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얘를 마지막에 F로 보내는 뜻이죠.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2를 G에 보냈다가 다시 F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다 합성함수는. 아까 표기법을 그렇게 약속하게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복잡한 합성함수는 하나씩 하나씩, 왜 우리가 가로 풀 때 제일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 그럼 먼저 안에 있는 G2부터 먼저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G2는 들어온 값을 제곱하는 게 명령이 4가 들어오죠. 됐니? 그럼 두 번째, 함수 F에 G2의 값이 4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4를 집어넣는 얘기죠. 그럼 4 더하기 1이네? 4 더하기 1. 이게 함수 F죠. 들어온 값에 1을 더해라. 정답은 5. 이해하시겠어요? 알겠니? 이렇게 계산되더라. 이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 선생님, 이게 중요한 거야. G 합성 F와 F 합성 G는 지금처럼 답이 다를 수 있네요. 다를 수 있어요. 합성은 교환이 성립하지, 일반적으로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쪽에서, 그러니까 니네 보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들어지는 함수값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함수값이 이쪽 양쪽 끝에 값이 다르면 당연히 달라지겠지, 답이. 답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야. 답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함수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함수로 갚는 것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값을 함수로 갚는 값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함수값이고 더더군다나 그 대응 관계가 1대1로 완벽하게 한 줄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같은 값일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단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환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합성의 문제 중에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 중에 중요하게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환이 성립하는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떤 우연의 일치로 어떤 경우는 또 첨이 되기도 해. 만약 이런 함수 있죠? 함수 x가 x야. 함수 gx는 x제곱이야. 이거는 g합성 fx와 f합성 gx와 g합성 fx가 답이 똑같아요. 왜죠? 얘는 연산법이죠? 여기는 표기법이죠? 연산법은 g f gx 얘는 g fx 근데 gx가 x제곱이잖아. 그럼 gx자리 대신에 gx를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x제곱. 여기는 함수 g 안에 fx를 직접 대입하는 겁니다. fx가 x잖아. 근데 함수 f의 명령이 뭐죠? 함수 f의 명령은 들어온 게 답이에요. 들어오는 게 답이야. 함수 g의 명령은 들어온 값에 제곱한 게 답이야. 들어온 값에 제곱한 게 답이야. 둘이 똑같잖아. 이런 경우는 교환이 성립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착각하면 안 돼. 이 말은 합성함수는 교환하면 무조건 답이 틀립니다가 아니고 틀릴 수도 있다야. 합성함수는 교환을 하면 답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 틀린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다. 어떨 때는 지금처럼 교환할 때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지금처럼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합성함수는 교환이 항상 같다 볼 수는 없다. 우연의 일치로 같아질 수도 있고 교환해도 항상 같은 함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함수와 역함수를 교환하게 되면 항상 같아져요. 그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자, 합성함수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테니까 5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세 개 함수가 막 예를 들어 f, g, h 이렇게 세 개 함수가 있다면 아까 1번 말씀드렸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에요. 항상은 아니야. 2번 이건 결합을 말하죠. 결합은 성립합니다. 결합은 왜 성립하냐면 결합은 그 함수의 진행 방향을 바꾼 건 아니야. 알겠니? 그 동그라미 합성 기호를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를 바꾼다는 뜻은 둘의 진행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합은 FGH의 진행 방향이 바뀐 건 아니야. 앞에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간 걸 다시 1번에 대입시켜서 가겠다는 건데 순서는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산 순서는 어쨌든 1, 2, 3 순으로 쭉 배열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를 먼저 계산하냐 차이점이지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인 결합은 성립합니다. 말로 하지 말 말고 이걸 수학적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식이 길어져. 그래서 이걸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순서를 바뀐 게 진행 방향을 바꾼 게 아니고 그냥 계산의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진행 방향은 여전히 같다라는 뜻은 도달하는 함수값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하는 함수값, 도달하는 목표값은 같기 때문에 결합은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지금 i가 뭐죠? i 여기 나와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를 그냥 i라고 쓰도록 약속합니다. i라는 교로 항등함수 써요. 그럼 함수 f와 항등함수 i를 합성시키나 항등함수에 함수 f를 합성시키나 결과는 그냥 자기 자신 f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f 합성 i x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합성 순서로 본다면 x를 먼저 항등함수에 대응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f에 집어넣는 거죠.
그치? 근데 i가 항등함수라면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들어가는 x값이 답이잖아. 들어가는 x값이 그냥 ix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남은 거 보니까 fx만 남네요. x에다가 f를 대응시키는 함수값만 남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순서를 뒤바꿔 볼까요? i 합성 fx. 표기법, 연산법은 i 가로 fx. fx는 그냥 말 그대로 x를 f에다 대입한 거예요. 대응하는 함수값. 근데 i는 뭐가 됐던 간에 들어오는 게 답이야. 이게 항등함수잖아. 들어오는 게 답. 얘가 들어왔네? 그럼 걔가 답이에요. 답이 똑같네? 항등함수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계산되지 않을 거니까. 자기 자신이 뽑혀 나올 거기 때문에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극단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칩시다. G 합성 I 합성 F 합성 I X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얘네 그냥 없애버려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G 합성 FX. 따라서 G, FX 이걸 구하라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는 그냥 합성함수 I는 기호로 나오면 그냥 무시, 생략, 빼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확인 체크 문제 있죠? 하나만 가볍게 해봅시다. 두 함수 F와 G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라. 1번 G 합성 F2를 구하라. 표기법이죠?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눈대중으로 나올 수 있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연산법을 바꾸는 게 좋아요. G 합성 F1은 GF1과 같다. 그럼 이거 F1 값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F1이 어디로 가죠? 함수 F는 1이 어디로 가나요? B로 가네요. 아, GB구나. GB? 이번에 함수 G를 보셔야 돼요. 얘 있죠, G. G에서 B 여기 있잖아. B는 어디로 갑니까? 2로 가네요. 정답은 2가 된다. 괜찮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4번 한번 해봅시다. 다 똑같은 문제니까 하나만. F 합성 G, C. F 가로 G, C. 그러면 GC를 먼저 보여야 되죠. GC, 이제는 G를 먼저 보라는 뜻이죠. C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어요. C는 3한테 가죠. 3. 이게 3으로, GC는 3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걔를 다시 F로 보내네요. 그럼 이번엔 F 왼쪽을 보라는 얘기죠. F 함수에서 3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네, A에 대응돼요. 정답 4번은 A가 된다. 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차근차근, 잠깐만요. 자, 이거 잠깐 봅시다. 3번. 봐야 되겠네요, 3번. 위에는 2번은 뭐,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데, 3번은 잠깐 봅시다. 자, 보자. 잘 봐. 자, 1번 한다. 1번. 얘는 함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식 자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관계식을 그냥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1번 F 합성 GX 표기법이죠? 연산법은 F 가로 GX 얘는 값이 아니야. 값이 아니니까 GX 자체를 통째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명령이야. GX를 집어넣으세요. 근데 F는 뭐죠? F 명령 봐봐. F 명령이 뭐야? 들어오는 값에 1을 더하는 거야. 들어온 값에 1을 더하는 거라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함수 F 한 다음에 GX를 통째로 집어넣어요. 2X 플러스 3. 결론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1을 더하라. 이거나 아니면 여기다 GX를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1을 더하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 이해하나? 되겠어요? 자, 2번 봅시다, 그러면. 2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아까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편한 방법 쓰세요. G, HX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HX를 직접 함수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HX가 얘잖아. H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를 직접 집어넣어내게요.
그래 놓고 함수 g의 명령을 보는 거죠. 함수 g는 들어온 값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들어왔죠. 들어온 값에 뭐 하냐면 마이너스 2를 통째로 곱한 다음에 다시 3을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일단 쓸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함수 g의 명령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함수 g의 명령은 들어온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거예요. 다시 함수 g의 명령은 x가 들어와. x가 들어오면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x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hx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들어온 h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게 함수 g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hx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h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3. 그 다음부터는 풀이는 똑같겠죠. 됐어요? 두 가지의 풀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게 편한지를 여러분이 본인이 선택하시고 3번 선생님 3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3번은 이 가로가 두 개씩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좀 헷갈려요. 살짝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보면 돼. 가로가 헷갈리면 이건 뭐 하라는 얘기냐면 F 합성지 있죠. 아까 우리가 F 합성지를 구한 게 있지. 아까 1번 문제가 F 합성지였어요. 합성은 교환이 성립한 다음에 죄송해요. 합성은 결합이 성립한 다음에 결합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가로의 위치를 뒤에 옮겨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됐니?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표기법이잖아. 연산법은 이게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쓸 일이 없겠잖아. G 가로 HX 이렇게 쓸 일이 없겠죠? 그리고 다시 F 합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가로가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시 뭐죠? 이건 또 다시 F 가로 G 가로 HX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지고 가로가 생기는 거잖아. 됐네? 결국은 X를 H에 대응시킨 다음에 이런 말이야. X를 H에 대응시킨 다음에 다시 G에다 대응시키고 다시 F에다 대응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괜히 복잡한 과정 거쳐가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계산 순서를 잡아야 되죠? 계산 순서 이게 1번이에요. 얘가 2번이에요. 마지막 얘가 3번이에요. 근데 1번은 고민할 게 없어. 1번은 그냥 hx 자체잖아요. h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2번부터 계산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g, hx는 두 가지 풀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직접 대입하거나 아니면 함수 g의 명령을 봐. 들어온 값에 누가 들어왔죠? hx. 들어온 값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한다. 계산하자. 마이너스 2 가로 h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거기다 3을 더해라.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함수 f를 계산한다. f 안에 뭐가 들어가죠? 얘가 들어가요. 2번 계산 이거잖아. 2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함수 f는 이게 명령이야. 함수 f는 들어온 값에 무조건 1을 더해라. 얘가 들어왔네? 들어온 값에 무조건 1을 더해라. 빼기 1 더하기를 없어지고 2x제곱 아까랑 답이 똑같지요. 똑같아야 되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헷갈리는 짓 하지 말자고. 3번과 4번을 잘 보세요. 답이 틀릴까 똑같을까? 답이 다를까 똑같을까? 똑같겠지. 왜 똑같아?
합성함수는 가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함수들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가 중요해. 근데 3번과 4번은 순서가 똑같잖아. F, 그 다음 G, 그 다음 H. 순서대로 F, G, H. 근데 앞에 가로 뒀던 거를 뒤로 옮겼잖아. 의미 없는 짓이라니까. 합성함수는 함수의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똑같아요. 어차피 X를 H에 보낼 거야. 그리고 다시 얘를 G에 보낼 거야. 다시 얘를 F에 보낼 거야. 얘도 X를 H에 보내고 G에 보내고 F에 보내고 결국은 이거 하겠다는 뜻이야. 응? 결국은 이거 하겠다는 뜻이야. X를 H에 보내고 그 결과 다시 G에 보내고 그 결과 다시 F에 보내겠다. 이거 말하는 거니까 3번, 4번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네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이걸 테니까 이걸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fx가 관계식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거 왜 또 두 개죠? 그냥 구간에 따라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0보다 커 같으면 x제곱, 들어온 값을 제곱해야 되고 그러니까 0 이상의 양수면 일단 함수 f는 들어오면 무조건 제곱시켜. 근데 만약 음수가 들어오면 그 음수의 절반값만 계산해. 그게 함수 f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예요. 함수 f는 야, 줄 서봐. 칸 나눠봐. 야, 니네 칸 나눠봐. 여기서 0 이상의 양수 모여. 왼쪽으로 모여. 쫙 모이는 거예요. 0보다 작은 음수 모여. 그래, 쫙 모여요. 야, 왼쪽에 있는 애들, 니네 뭐 해야 되냐면, 각자 제곱해. 그게 니네 값이야. 야, 오른쪽에 모여있는 애들 음수, 니네는 무조건 반 나눠. 무조건 반만 계산해. 니네는 그게 값이야. 이렇게 각각 영역에 따라서 함수 값을 나눠준 겁니다. gx는 얘는 하나죠. 함수 g는 야, f 이렇게 복잡해. 야, 나는 간단해. 니네 들어온 값에 2배 해. 그런 다음에 3만 더해. 그럼 그게 네 함수 값이야. 양이든 0이든 음이든 관계없어. 전부 다 너는 다 똑같은 계산법을 할 거야. 이런 명령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랍니다.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죠.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일 테고 1번과 2번을 더한 게 3번이겠죠. 1번부터 해봅시다. 계산하는 겁니다. f 가로 g-3 계산 빠르게 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g-3을 계산해야 돼. 그래서 g-3을 계산해. 마이너스 3 대입하라잖아.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네. f-3 f-3? f는 정확히 명령에 따라 들어온 x값의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야, 누가 들어왔어? 마이너스 3. 너 음수잖아. 네. 그럼 넌 무조건 반으로 나눠. 마이너스 2분의 3이 1번의 답이에요. 2번 g 합성 f 2분의 1. 그럼 g 가로 f 2분의 1. 이번에는 f 2분의 1부터 계산해야죠. f부터 해야 돼. f는 근데 줄 세워야 돼. 칸 나눠주고 줄 세워야 돼. 야, 2분의 1. 너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그러면 넌 제곱해야 돼. 양수면 제곱해야 돼. 그럼 이게 4분의 1로 바뀌겠죠. 근데 함수 g는 양수 함수 없어요. 들어오면 값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다 1을 곱한 다음에 3을 더해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7. 두 개를 더 써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4 약분하면 2가 정답이 되네요. 괜찮습니까? 네. 잠시만요. 네, 필수예제 2번 문제는 별표 치세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모의고사 내신 가릴 거 없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모의고사는 뭐 툭하면 또 이거보다 물론 어려운 규칙의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만 기본은 이런 문제들이니까. 해봅시다. 함수 fx가 x-2일 때 f1x는 fx, f2x는 뒤에 나와요. fm 플러스 x는 다음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f2는 여기 n에 1 집어넣으세요. n에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f2x는 f 합성 fx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n에다 2 집어넣어요.
이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x는 f 합성 f2x 따라서 f3x는 f 합성 f2x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f10x는 f 합성 f9x 이렇다는 뜻입니다. 규칙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f60 100을 구하랍니다. 일단 fx는 이거죠. 그럼 fx가 이거면 f2x는 결론은 f 합성 f를 구하라는 뜻이었죠. f 합성 f는 f 가로 fx 그쵸? 함수 f의 명령이 뭐예요? 들어온 값에 2를 빼라. 얘가 들어왔네? 들어온 값에 2를 빼라. 이해합니까?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근데 fx가 x-2죠? x-2에 2를 빼라. 그럼 x-4가 돼. 자, 근데 한 번만 더 하자. f3x는 f 합성 f2x 얘는 f 가로 f2x 그치? 함수 f의 명령이 뭐예요? 들어온 값 f2x 거기다 무조건 2를 빼는 겁니다. 들어온 값에 2를 빼는 게 함수 f의 명령이었잖아. 근데 f2x는 누구였죠? 이었잖아. 그럼 x-4에 다시 2를 빼란 얘기예요. x-1. 근데 계속 이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규칙을 찾아야 돼. 무슨 규칙이야? 규칙을 봐야 되겠지, 빨리. 규칙은요. f1은 x-2라면 f2는 x-4인데 x-4는 x-2에다가 2를 곱한 값이야. f3은 x-6인데 x-6은 x 빼기 2에다가 3 곱한 값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를 곱했다고 보면 되겠죠. 안 해봐도 알아야 돼. f4는 x-2 곱하기 4, x-8이 정답이고요. f5는 x-2 곱하기 5, x-10이 정답이고. 그러면 f60은 x-2 곱하기 60, x-120이 거란 얘기지. 근데 거기다 뭐 대입하는 겁니까? 100 대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f60, 100은 들어온 값, 원래 f60x가 f60x는 들어온 값에 120을 빼는 게 약속인데 들어온 게 100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100-120 정답 마이너스 20이 정답이 되네요. 아시겠어요? 네. 규칙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답만 x-4, x-4, x- 노가다로 계속 푸는 게 아니고 그 노가다 안에서 규칙성 안에서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계산법 중에 계속 반복되는 계산 중에 이런 규칙을 가졌네? 그러면 해보지 않아도 몇 번, 한 2번, 3번, 4번 정도 개수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떤 건 2번만 딱 하면 금방 알겠고 어떤 건 3번 해야만 좀 알겠고 어떤 건 4번 하면 알겠고 어려운 문제는 왜 어려워? 여러 번 해봐야 알아. 그 식도 복잡, 얘처럼 간단한 1차식 이 정도 아니고 막 복잡한 분수식, 막 무리식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최소한 3번, 4번 정도는 해봐야 돼. 심하면 5번, 6번은 나오긴 하는데 보통 한 3번, 4번 하다 보면 대략 규칙을 알아. 이게 규칙이 있구나. 어려운 문제는 좀 더 가긴 합니다. 이런 규칙을 통해서 답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빠르게 무슨 규칙을 찾는 데 노력을 해. 이게 x-1, x-4, x-6, x-8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안에 어떤 규칙이 숨어 있지를 빠르게 찾아내야 돼. 근데 이건 규칙이 쉽잖아. 근데 뒤로 가면 규칙이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그런 걸 잘 찾아서 문제를 푸시는 fx 왜 답이 나와있죠? 자, 함수 fx는 다음과 같고 gx는 다음과 같고 근데 뭐라고 했죠? 이 문제 별표 치세요. 별표 2개 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문제 자체 별표 2개 치세요. 보통은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교환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네? 그 여기서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원래 합성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성립할 때도 있어. 이게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죠.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과연 성립하게 하려면 A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이게 합성함수의 교환이 성립하는 우연의 일치로 이런 답이 성립하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F 합성 G X. 선생님 X 없는데요? X 없으면 네가 만들면 돼. 원래 네가 어떤 거든 간에 뭔가 원소가 대응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네가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F 가로 GX. 함수 F를 보셔야 됩니다. 함수 F는 들어온 값에 무슨 짓을 하는지 봐야 돼. 들어온 값에 음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다시 1을 빼는 거예요. 들어온 게 GX가 들어왔죠? 그 G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다시 1을 뺍니다. 근데 GX가 2X 플러스 A, 거기에 음수. 다시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네. 앞쪽에는 좌변식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우변식, G 합성 F. 요 다음에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네가 알아서 이렇게 가로 X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건 표기법, 연산법은 F, G 가로 FX. 이번엔 G를 보셔야 됩니다. G는 명령이 뭐죠? 들어온 X에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A를 더하는 거예요. 들어온 게 FX가 들어왔죠? FX에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A를 무조건 명령이야. 거기 맞춰 더하는 거니까. 근데 FX가 이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 거기에 2를 곱한 다음에 A를 더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네들이 같아야 되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은 같으니까 필요 없을 테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같아야 되고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1.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됐죠? 이해하셨어요? 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문제가 이렇게 참 많아. 포인트가 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함수 fx, 함수 gx가 다음을 만족할 때 hx를 구하시오. 1번은 쉽고 2번은 살짝 어려워요. 자, 1번 봅니다. f 가로 hx 이렇게 연산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게 gx. 근데 함수 f잖아, 이건 f. 함수 f 안에 hx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함수 f의 약속이 뭐죠? 뭔가 들어오면 그 뭔가 들어온 값에 2배 한 다음에 3을 빼는 거예요. 뭔가 들어왔죠? hx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2배 한 다음에 3을 뺍니다. 그러면 gx랑 같아져요. gx가 뭔지 알잖아. 6x 플러스 3. 됐어요? 우린 hx 구하는 거다. hx 하나의 문자 미지수로 보시고 나머지 이양하시면 돼요. 방정식 풀듯이. 넘어가요. 이 hx는 6x 플러스 6. 양변 2로 나누면 hx가 나오네요.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번은 쉽다고 그랬죠? 2번 보세요. 2번 살짝 어렵다. 살짝. 많이 아니야. 아주 살짝. 배운 대로 표기법, 연산법. gx는 일단 아니까 쓸게요. 6x 플러스 3. 아까랑 문제가 달라. 왜 달라? 왜 달라? 이거 다르다는 건 빨리 눈치채야 돼. 왜 달라? 좀 전 문제는 함수 f의 명령을 알고 있는 거야. 뭐가 들어오는 건지, 뭐가 들어왔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함수 f의 명령을 알고 있어서 들어온 값이 좀 불명확해도 뭘 내가 할 건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온 값에서 2 곱하고 3 빼는 거야. 그러던 그 식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왜? 함수 f의 명령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함수 h의 명령을 모릅니다. 아까 이거 구했잖아요. 이건 1번 문제지. 1번 문제에 왜 조건을 2번에 갖다 써? 이거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야.
1번 따로, 2번 따로야. 알겠지? 1번에 있으면 H 구했으니까요. 2번에 H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라고. 문제 자체가 1번과 2번은 완벽히 다른 문제야. 따로따로 풀라는 거야. 1번은 끝났어. 벌써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답 구했으면 끝이야. 2번은 새로운 문제야. H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해했니? H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들어왔는데 fx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fx를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제곱하라는 거야? 아니면 2배 하라는 거야? 뭐 더하기 3 하라는 거야? 뭐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이 문제 어렵다고. 1번보다 이게 어려워요. 명령을 내가 마지막 수행해야 될 명령 h를 뭔지 모르기 때문이지. 일단은 아는 데까지 씁시다. h는 모르지만 fx는 알아요. 2x-3은 6x 플러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 나중에 쉬운 풀이는 그때도 설명드릴 텐데 지금부터는 정석적 풀이야. 쉬운 풀이는 나중에 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잘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써놓긴 써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H가 어떤 명령인지 모르기 때문이지. 됐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는 그래 H는 모른다 쳐. 근데 아쉬운 게 있는 거야. 아쉬운 게. 만약 H가 뭔지 모르지만 드론 값이 네모인데 오른쪽에는 관계식을 보니까 만약 이렇게 써있다면 과연 네가 H의 명령을 모르는 걸까? H의 명령이 뭔지 몰라. 문제 안 주어졌어. 근데 만약에 H 네모는 3 곱하기 네모 플러스 5랑 같아요. 그럼 넌 H 명령을 모르는 거야? 문제 안 나와 있어서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이 식을 보고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명령이에요? H의 명령은. 드론 값에 3배 한 다음에 5를 더하라는 명령인 걸 책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해했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H의 명령이 안 나와 있어도 드론 값에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띌 수 있게 드론 값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는 이 H의 명령을 추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봐봐. 이거 쏟아 지울게. 만약 네가 H의 명령,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만약 이 식이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예를 든 거야. 이건 답이라는 게 아니고 H가 2x-3이 들어왔어. H의 명령도 몰라. 근데 드론 값이 2x-3이 들어왔어. 오른쪽 식을 보니까 얘가 안 무너졌어. 뭉개지지 않았어. 2x-3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다가 3을 곱하고 5를 더해놨네. 그럼 네가 H의 명령을 모르는 걸까? 넌 H의 명령을 알고 있는 거야. 드론 값에 3배 한 다음에 5를 더하래잖아. H의 명령을 알고 있는 거야. 맞니? 아무리 H가 복잡해도 아무리 H가 뭔지를 모르고 드론 값이 진짜 복잡해. 막 정말 복잡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1. 진짜 복잡하지? 드론 값이 엄청스럽게 복잡해. 근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네가 과연 H의 명령을 모르는 걸까? 알고 있는 거야. 가볍게 쓰면 돼. hx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게 명령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드론 값이 뭉개지지 않으면 돼. 이 문제가 첫 번째 어려웠던 이유는 h가 조건에 안 나와 있어.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드론 값이 뭉개진 거야. 2x-3이 들어왔어. 이 오른쪽에는 이 관계식이
2x-3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됐었어야 돼. 2x-3에 무슨 짓을 했었어야 돼. 2x-3에 무슨 짓을 해.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써. 이렇게 써. 하지만 알아 나는. 2x-3이 들어왔는데 세제곱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1을 더했네. 아, hx는 들어온 값에 세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1을 더하는 명령이구나. 알겠니?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아시겠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어차피 h는 명령 몰라. 문제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만들어, 마음대로. 그럼 답이 틀릴 텐데? 만들 수는 없어. 근데 이게 핵심인 거야. 얘라도 제발. 야, 너라도 좀 뭉개지지 말고 너 왜 도대체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네가 좀 안 뭉개지고 네 식 그대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뭉개지는 바람에 내가 네 H의 규칙을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유를 2x-3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뭉개졌어? 안 되겠어. 너 그냥 나 간단히 만들래.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치환하는 거네. 너 너무 복잡해. 너 복잡해서 들어가는 순간 뭐로 뭉개져서 답이 중간 과정은 없이 뭐만 나온 거죠? 결과만 나타난 거예요. 과정은 뭉개진 거야. 중간에 뭔가 2x-3을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했을 때 이게 답이 나온 거야. 근데 뭉개진 과정이 없는 거야. 과정에서 뭉개지는 바람에 답만 툭 튀고 튀어나오다 보니까 H의 명령을 모르겠네. 그래서 책임을 H한테 줄 수는 없어. H는 문제 자체 안 줘줬으니까. 그래서 들어온 2x-3한테 책임을 준 거예요. 야, 너 그냥 간단히 바꿔봐. 너 T라고 두자. 됐니? 됐어? 따라 쓰는 거야. H 뭐로 바꾼다고? T로 바꾼다고. 이거 치환했잖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 오른쪽은 여전히 X야. 이게 뭔 짓이야? 들어온 값은 T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T에 대해서 어떤 관계식이 안 나오고 X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 네가 할 일은 뭐야? 아주 단순한 결과만 남았어. 네가 할 일은 이 X를 여기 나와 있는 X를 T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들어온 T가 어떤 짓을 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왔는지 T에 대한 관계식을 보여주게 되면 H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T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X를 T로 바꾸는 방법은요? 이 식 있잖아. 이 등식을 변형하면 돼. 2X는 T 플러스 3이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X가 T로 변환되는 겁니다. 여기 있네. X 대신에 T에 대한 관계식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식을 변환하시면 돼요. 그럼 HT는 6 곱하기 X자리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T 플러스 3 플러스 3 약분하죠? 3 남아요. 3을 이제 분배해야 되겠지? 그럼 3T 플러스 9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2. 뭐야? 써놓고 나서 보니까 HT는 3T 플러스 10이네? 이제 알잖아. 이제는 알겠네. 야, T가 들어왔어. 근데 나 알겠어. T에다 무슨 짓을 했는지. 얘 T에다가 3 곱하고 12 더한 거네. HX를 구했네. HX는 3X 플러스 12네. 이게 답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봐. 다시 봐. 내가 문제를 바꿀게. 문제를 바꿀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다 1차식으로 주어졌죠? 자, fx가 3x-1 g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h fx
H 합성 fx는 gx. 바꿀까요? 이번에는 hg x는 fx.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연습이 덜 됐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푸는 거는 집에서 푸시고. 자, 합니다. 대응들 일단 해봅시다. h 가로 gx라고 써요. 그리고 이게 fx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 문제 h 함수가 안 나와 있어서 이 h가 뭔지 모르니 들어온 x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손을 댈 수 없네요. 그럼 손을 댈 수 있는 데까지만 손을 대. h 뭘 손댈 수 있냐면 gx가 뭔지를 아니까 대입 정도만 하세요. fx가 뭔지를 아니까 대입 정도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요? 들어온 값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값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 모양 그대로 뭉개지 말고 여기다 무슨 짓을 했던 관계식이 오른쪽에 나오면 난 h의 명령을 책에는 없지만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집어넣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모르니까 h가 어떤 함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 그때 짜잔 하고 치환하시면 돼요. 문자는 이 마음대로 둬. 선생님 t라고 둘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t라고 두자. 동시에 아까 한번 했으니까 동시에 이 식을 빠르게 x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양변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t 마이너스 6. 이게 x예요. 그리고 가볍게 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t로는 3 곱하기 이번에 x는 이거로 마이너스 4분의 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럼 분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t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나요? 답이 나왔네. hx는 이제 t 대신 x만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에서 hx를 구하라고 ht가 아닌 h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x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hx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수업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다시 유튜브에 선생님이 이 강의를 늦어도 오늘 밤에는 올려놓을 테니까 가능하시면 주말에 이 강의를 좀 잘 문제 푸시다가 이쪽에서 좀 막히시면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이 강의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